오늘은 사이킨런의 분류 중 SVM과 KNN 모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거 말고도 분류와 관련된 알고리즘들은 굉장히 많은데요. 그 중에서 전통적으로 많이 쓰였던 알고리즘인 서포트 벡터 머신 그리고 K nearest neighbor 알고리즘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SVM 모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서포트 벡터 머신이라고 부르는 SVM이죠. 그래서 분류를 위한 기준선인 결정 경계라는 게 존재해서요. 밑에 그림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빨간색 점들과 파란색 점들이 있는데 이 두 개의 그룹을 나눠주는 역할을 하는 게 결정 경계죠. Decision Boundary. 그리고 또 이것은 공간이 우리가 지금 이 차원으로 왼쪽 그림은 위 차원이지만 오른쪽 그림처럼 차원이 확장되면서 초평면 하이퍼플레인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관심사는 이 결정 경계 또는 초평면에 대해서 우리가 이것을 최적이 되는 그런 모델을 찾는 게 이 SVM의 핵심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만들어 어떤 학습을 하게 되면 SVM 모델 학습을 하게 되면 그 다음에 분류되지 않았던 새로운 점이 나타났을 때 이 점이 빨간색 점인지 또는 파란색 점인지에 대해서 예측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방금 전에 살펴봤듯이 결정 경계가 중요한 건 맞는 것 같은데 맞는데 어떤 결정 경계를 구해야 될까요? 이거에 대해서 고민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결정 경계는 우선 밑에 다양한 사례들이 있습니다. 보시면 different decision boundaries 있는데 그래프 A, B, C, D, E, F가 각각 존재하고 있죠. 그래서 보기에 그래프 A도 뭐 분류는 어쨌든 되어 있어요. 지금 보다시피 어떤 이런 라인에 의해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프 B도 나눠져 있고 C, D도 나눠져 있고 E도 F도 나눠져 있는데 이 중에서 어떤 게 가장 잘 된 건지에 대해서 얼핏 보기에 중간 지점을 이렇게 나누는 게 잘 된 걸로 보이죠. 너무 한쪽에 치우친 이런 거는 나중에 여기 어떤 점이 들어왔을 때 이 점을 잘못 예측할 가능성이 큽니다. 파란색 점이 빨간색 점보다 더 가깝지만 현재 그래프 C로 봤을 때는 이 점은 빨간색 점으로 분류를 하게 될 가능성이 크겠죠. 그래서 우리는 결정 경계에 대해서 한번 다시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 데이터를 우리가 두 개로 나눴다고 가정을 했을 때 각각의 데이터 군에 대해서 최대한 멀리 떨어지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떨어지는 것을 이제부터 우리는 얼마나 떨어지는지에 대해서 판단을 할 필요가 있겠죠. 그 판단을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그 개념이 서포트 벡터입니다. 그래서 이름에도 이미 서포트 벡터가 들어갔다시피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데 베스트 디시전 바운더리가 지금 보다시피 그래프 F라고 되어 있는데 아까 봤지만 두 개의 군을 적당한 각각의 거리를 나눠서 최대한 멀리 떨어진 상태에서 분류를 하는 것처럼 보이죠. 좀 더 정확하게 수식을 세워서 어떤 그 계산을 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결정 경계, 최적의 결정 경계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개념이 방금 말씀드린 서포트 벡터라고 했는데 서포트 벡터는 마진이라는 개념과 같이 씁니다. 그래서 지금 보다시피 서포트 벡터라는 것은 X 지금 현재 결정 경계가 그어져 있을 때 이 결정 경계로부터 데이터군의 각각의 가장 가까운 점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서포트 벡터가 지금 현재 이 그림에는 3개가 잡혀 있어요. 그래서 이 3개의 점을 가지고 봤을 때 서로 가운데 있는 결정 경계와 각각의 점들의 거리가 가장 먼 것을 최적의 서포트 벡터 머신이라고 볼 수 있고요. 거기에 있어서 지금 현재 두 개의 속성으로 나눠져 있을 때 이 두 개의 속성을 나눌 때는 최소 n 플러스 2 그러니까 3개의 서포트 벡터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속성이 두 개이기 때문에 서포트 벡터의
개수는 3개가 되겠죠. 최소 개수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마진이라는 요 거리를 최대로 만드는 그것이 이 서포트 벡터의 최적의 서포트 벡터 머신 모델이 됩니다. 서포트 벡터 머신은 지금 보다시피 몇 개 되지 않는 점만 가지고도 분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빠릅니다. 대부분의 머신러닝 지도 학습 알고리즘들이 모든 학습 데이터를 활용하죠. 그래서 굉장히 오래 걸리는 특성이 있는데 반해서 SVM 같은 경우는 결정 경계 근처에 있는 서포트 벡터만 가지고 계산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가진 데이터 포인트 중에서 서포트 벡터만 잘 골라내면 나머지 엄청나게 많은 쓸데없는 데이터 포인트들을 계산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굉장히 빠른 게 서포트 벡터의 장점입니다. 자, 우리는 사이킨런을 사용해서 역시 여기서도 SVM을 실습을 해볼 건데요. 그 중에 우리는 SVM 중에서도 먼저 리니어 SVM을 실습할 거예요. 리니어가 아닌 것도 있겠죠. 그럼 리니어 아닌 것에 대해서도 나중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SVM을 할 때는 SVC 클래스가 있습니다. 사이킨런에서 제공하는. 그래서 서포트 벡터 머신의 클래시파이어라는 뜻의 클래스가 있는데요. 이 클래스를 활용해서 우리가 데이터 포인트, 주어진 데이터 포인트가 이렇게 있죠. 이 데이터 포인트를 이 SVC로 분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커널이라는 곳에 리니어라고 주면 리니어 SVM이 됩니다. 그래서 fit을 하면 학습이 됩니다. 우리가 트레이닝 포인트를 이렇게 넣어주고 그 다음에 레이블스를 달아주면 이 트레이닝 포인트에 레이블스가 달려서 SVC가 학습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다시피 학습된 결정 경계면이 그어진 서포트 벡터 머신 화면을 볼 수 있죠. 그래서 레이블 1과 레이블 0가 지금 이 책정이 됐어요. 그래서 SVM의 서포트 벡터에 대해서 확인하는 방법은 여기 서포트 벡터스라는 이 속성 값을 보면 됩니다. 그러면 이 속성 값 안에 이 서포트 벡터 머신의 서포트 벡터가 좌표가 찍히게 됩니다. 그래서 요 밑에 화면처럼 그림처럼 서포트 벡터에 대한 좌표가 그려지게 되죠. 자, 이렇게 학습된 모델을 가지고 이제 새롭게 테스트 데이터가 들어오면 이걸로 예측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클래시파이어의 predict를 3,2라는 점을 우리가 가지고 있게 된다면 요거를 집어넣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 3,2가 여기 들어갔을 때 이 3,2인데 요거에 대한 예측 결과 값을 predict를 해주죠. 그래서 SVM이 예측한 결과는 1인데요. 레이블 1 잘 맞췄죠. 자, 두 번째는 7,3이라는 점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보면은 여기 7,3 점을 또 predict를 했을 때 클래스를 0으로 예측을 하죠. 잘 예측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SVM을 활용하면 어떤 경계 결정 경계에 따른 데이터에 대해서 분류를 수행을 해줍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우리가 지금 수행하는 거는 실행을 해봤는데 하이퍼 파라미터가 있겠죠. SVM을 학습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파라미터들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거기에는 그걸 알기 위해서는 이상치와 파라미터 C에 대한 걸 봐야 되는데 데이터 포인트들을 잘 분리하면서 마진의 크기를 최대화해야 되는데 결국 이것은 이상치를 다루는 게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보다시피 이 그림에 보면 이 빨간색 점이나 이 파란색 점들은 각각의 군집에서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는 이상치들, 이 이상치들을 잘 판단을 하고 이것까지 학습을 할 건지 아니면 이건 빼고 학습할 건지에 대해서 판단을 해야 되는데 그걸 판단하게 해주는 게 파라미터 C입니다. 파라미터 C를 어떤 값으로 하냐에 따라서 이제 우리는 하드 마진과 소프트 마진이라는 걸로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C 값이 클수록 하드 마진이 되고 작을수록 소프트 마진이 되는데 먼저 하드 마진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왼쪽 그림에 있는 모습처럼 마진이 굉장히 좁아요. 그러니까 오류를 허용하지 않고 최대한 이상치까지 다 가져가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마진이 좁으면
문제가 있어요. 너무 마진이 좁아서 학습을 모든 데이터에서 하다 보면 우리가 항상 무슨 문제를 조심해야 되죠? 바로 오버피팅 문제가 발생하겠죠. 그래서 오버피팅이라는 문제를 우리는 감안을 해야 됩니다. 하드 마진에서는. 그러면 너무 이상치까지 다 따지지 말고 적당히 하자, 적당히 학습시키자 라고 하는 알고리즘이 이제 소프트 마진인데, 이것은 마진 안에 이상치들이 이렇게 포함이 돼도 무시하겠다, 이 정도는 괜찮다, 이런 것들에 대해까지 신경 쓰면 어떻게 그 일반화가 된 모델을 만들 수 있겠냐, 이런 생각이겠죠. 그래서 서포트 벡터와 결정 경계 사이의 거리가 멀어집니다. 그래서 마진이 커져요. 대신에 이러면 문제가 뭐가 있겠죠? 모든 데이터에 대해서 학습을 한 모든 데이터를 정확하게 지금 판단한다기보다는 어떤 경향성, 소프트하게 그 경계면을 보겠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학습이 잘 안 될 수도 있겠죠. 데이터가 너무나도 많이 이 안에 섞여 있는 거를 그냥 다 무시하고 마진 안에 넣겠다, 이거는 언젠가 이 문제는 언더피팅이라는 문제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C값을 활용해서 마진의 크기를 잘 정해야겠죠. 그래서 적당한 크기로 가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런 그 이상치를 또 활용하는 것에 대해서 커널이라는 개념이 나옵니다. 커널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크게 다항식 커널과 RBF 커널이 있는데요. 커널, SVM이 선형 분류할 수 없는 점들을 분류할 수 있게 해주는 게 커널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봤듯이 데이터는 선형으로만 분류할 수 있는 게 아닐 수도 있어요. 어느 상황에 따라서는 이렇게 비선형으로 데이터가 이렇게 현재 구성되는 걸 볼 수 있죠. 이렇게 보면 왼쪽 그림은 아무리 봐도 이건 선형으로, 우리가 알고 있던 2차원에서 선형으로 해결이 안 돼요. 이런 경우에 다항식 커널을 활용을 하면 2차원에서 x, y 좌표로 이루어진 점들을 3차원으로 표현하게 돼요. 그래서 다항식 커널을 통해서 차수를 높이면 여기 그림이 왼쪽 오른쪽에 있는 것처럼 보여지게 되는데, 이게 지금 파란색 점들이 여기 이렇게 모여 있는 거고, 빨간색 점은 퍼져 있지만 알고 보면 이게 동그랗게 도넛 모양을 그리면서 이렇게 퍼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항식 커널을 사용해서 데이터를 차원수를 높이면 새로운, 우리가 나눌 수 없다고 생각했던 경계면을 가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1,2가 있을 때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그 단순한 1,2가 아니라 새로운 값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좌표가. 그래서 3차원으로 이동시켜서 새로운 초평면, 하이퍼 플레인을 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하나 더 있는데, 커널에는 RBF 커널이라는 게 있습니다. RBF는 방사기저 함수라는 복잡한 이름 쓰고 있는데, 다항식 커널이 데이터를 3차원으로 변환했다면 RBF 커널은 점을 무한한 차원으로 변환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또 쓰이는 게 파라미터 감마라는 게 나타나는데, 차원이 무한한 차원이다 라는 거는 굉장히 그 꼬불꼬불한 모양을 그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너무 꼬불꼬불하다 보면은 그것이 죄송합니다. 그것이 오버피팅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른쪽에 보시면 감마가 10이라는 값을 가지는데, 이것은 오버피팅의 값을 가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다시피 그림에 너무나도 꼬불꼬불한 그 결정 경계면을 가지게 돼요. 그래서 민감한 학습 데이터, 모든 학습 데이터를 민감하게 받아들이겠다라는 의미가 되는데, 이것은 한마디로 C와 비슷한 개념이에요. 이게 데이터에 너무 민감하면 결정 경계면이 복잡해지고, 너무 민감하지 않게 감마를 만약 0.1로 굉장히 작게 잡으면, 이럴 때는 또 학습을 되게 소프트하게 하기 때문에 이럴 땐 또 문제가 언더피팅이 발생할 수 있겠죠. 그래서 최적은 감마 1입니다. 1 정도로 잡는 게 베스트 모델이라고 볼 수 있는데, 결정 경계면이 어느 정도 유하면서 소프트하면서도 그 다음에 굉장히 보편적인 이 학습을 이뤄내고 있죠. 그래서 뭐 몇 개의 이상치는 포함이 되긴 해요. 잘못 분류가 될 수 있지만, 이런 이상치를 신경 쓰지 않으면서도 분류를 굉장히 잘 해내는 현재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감마가 적당히 할 때 우리가 분류가 잘 됐다라고 판단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학습을 마치고 이제 실습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